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소방단기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경체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짧게 총평하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20번까지 전체를 한번 같이 훑어보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45분 정도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만 짧게 툭툭 치면서 할 것이고요. 물론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총평을 짧게 좀 드려오면,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우선 그 난이도는 여러분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면서 특히나 초반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었을 것이고, 전 분명히 여러분한테 항상 그 조언했던 건 뭐냐면, 딱 풀었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부터 푸는 자, 실제로 이제 풀었던 자가 그런 학생들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19년보다는 조금 소폭 상승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체 학생들은 공체 학생들과 다르게 분위기가 조금 침울할 것 같습니다. 공체는 조금 다소 쉽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체는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왔을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자, 그다음에 이번 시험의 특징, 경향을 좀 보면은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생활영어가 한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문법 2문제, 그 다음 구동사가 1문제, 수거 1문제. 근데 이 수거 이 1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읽어오면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별력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독해가 있는데, 이 독해 같은 경우 11문제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조금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냥 어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원래 생활영어 문제가 좀 그래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독해가 될 수도 있고 생활영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 문맥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독해로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7번도 독해에 넣은 것이고요, 3번도 독해에 넣은 것입니다. A형 기준으로. 그래서 좀 주변 문맥을 활용해서 풀어야 한다면 그냥 독해로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봤을 때는 독해가 11문제까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또 별도로 표기해 놓은 문법과 구동사 왜 별표냐면, 이게 변별력 있는 문제죠. 변별력. 항상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문법 문제 이거 대비 잘해야 한다. 고득점에 하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깎이겠죠. 생활영어 때문에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깎이는 거지. 그 다음 구동사,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것이지, 어떤 뭐 생활영어, 독해에서 요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갈리진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요한 그런 유형이 됐을 겁니다. 자, 1번부터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1번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자, 1번 같은 경우에 좀 정신 잘 차리고 봤어야 하는데,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뭐야 문장이 왜 이래 이랬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동사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동사가 갭스인가? 동사가 얘인가? 이럴 수도 없죠. 앞에 to가 있으니까. 그럼 뭐냐면 이건 명령문입니다. 이거가 동사예요. stuff 해라. stuff가 채우다거든. 그럼 채워라라는 거지. 그럼 뭘 채워요? 자, 뭐 이제 젖은 타월이라든가, 그 다음에 1000가지, 자, 이런 1000조가리를 채우라는 거야. 어디에? 틈에다가 채워라. 자, 어디 주변에 있는 틈? 문 주변에 있는 틈. 그럼 문이 있으면 문 틈 있잖아. 여기 이제 뭐 위아래로 이렇게 나 있는 틈 있잖아요. 됐죠? 여기다가 옷가지라든가 타월 같은 걸 채우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겠지.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으냐면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연기를 뭐하다 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공부한 구동사가 꼭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왜? 구동사 사전이 있을 정도로 10,000개가 넘는 그런 구동사가 존재해요.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전 여러분한테 훈련시킨 것이 추론하는 방법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연기를, 자 보세요. 크게 2개입니다. 연기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이거는 추론이 가능해. look, 보다, into, 안으로. 그러면 연기를 들여다보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겠지. 이거는 조사하다예요. 원래 조사하다. 그 다음 into, 안으로잖아요. 연기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 다음 이게 깨고 들어간다. 사실 뭐 이거는 저랑 다 공부했던 거예요. 깨고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침입하다죠. 침입하다.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한 학생 우선 요런 건 제꼈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했어야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됐죠? 왜? 연기는 뭔가 내보내야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point out.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소거법으로 푸셔야지. 자, 포인트는 원래 뭐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point out 이렇게 바깥을 향하면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적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을 했어야 합니다. 자, seal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도 그냥 했어야 돼요. 소거법으로서. 됐습니까? seal은 원래 차단하다예요. 봉인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seal out은 연기를 바깥으로 차단시키는 거지. 왜? 아까 뭘 활용한다고 했어요? 젖은 타월, 그 다음에 천조각 이렇게 seal 하잖아. sealing 하는 거죠.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out 시키는 거죠. 제 말 이야기에서 봉인 차단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 체감도는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번. 자 2번 문제. My patient was brought to an emergency room. 자 우리 환자가 emergency room으로 지금 후송이 되었다. 친구에 의해서. 자 왜냐하면 he could no longer catch his breath. 자 이 문제 풀 때 요거 활용했어야죠. 자 후송이 된 이유는 숨을 고를 수가 없어서. catch breath가 숨 고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지금 응급실에 온 이유가 좋은 이유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이유겠지. 그러니까 뭔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왔겠죠. 제 말은 뭔 말이냐면은 catch breath를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응급실에 왔겠죠. 그렇게 풀었어야죠. 뭔가 마이너스의 느낌? 자 1번 잘 봐요. 주어가 이겁니다. he예요. 오케이? 그 사람이 호흡도 못하고 마이너스. 그 사람이 이걸 가였으니까. 사람이 1번 경고를 가였으니까 응급실에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 아닌 것이고. 제거. 그 다음에 2번 클러스터는 몰랐을 것 같아요. 클러스는 무리라는 말이에요. 집단, 무리.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3번 클레임은 주장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4번 김소영 영단어장에 나온 겁니다. cough, 기침. 자꾸 기침이 나오는 이러는 거예요. 자 보면은 김소영 단어장에 뭐라 나와요? 누구인가?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 여기 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wildfire 산불은 뭐 했다? 자 호주를 뭐 했다? 잠깐만요. 산불이 호주를 이거 했다. 아니 불이 호주를 뭐 했겠어? 파괴했겠죠. 그러니까 destroy의 성격을 고르면은 자 devastate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선지에 있던 1번 demonstrate는 뭔가를 보여주다 라는 말이고요. 2번 disapprove 못마땅하게 여기다. 3번 차별하다. 4번 devastate destroy의 동의어죠. destroy 그래서 파괴하다, 뭐 황폐화로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 또한 쉬운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1, 2번이 어렵고요. 3번부터는 쉬워져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Place an egg in a bowl of water. 자, 그 달걀을 물에다가 놔라. 그러니까 이 bowl이라는 건 어떤 그릇 같은 거, 사발을 말하죠. 그래서 물 한 사발 그 위에다가 달걀을 한번 놔봐라. 만약에 달걀이 sink 가라앉고 그 다음에 바닥에 놓여 있다면 it is quite fresh. 그러니까 달걀을 딱 물에 놨는데 밑에 가라앉아. 그러면 fresh하다는 거예요. 신선하다고요. 자,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달걀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잘 보세요. 그러나 달걀이 밑줄 그으세요. lose its freshness. 달걀이 신선도를 잃게 될 때, 신선도를 잃게 되고 and has more air, 공기를 더 갖게 될 때 it will start to float, 둥둥 뜨기 시작한다. 신선도를 잃으면 이제 둥둥 뜨기 시작하는 물 위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therefore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만약에 달걀이 그 완전히 뜨면 물 위로 완전 뜨고 바닥에 닿지 않으면 it means 뭘 의미해요? 당연히 신선도를 상실한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예요. 됐죠? 이런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마이너스의 선지 최고의 상태다. 프라임은 그 옵티머스 프라임 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프라임은 최고예요. 플러스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4번도 아니죠. 여러분이 2번, 3번에서 고민해야 돼.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물이 깨끗하지 않다. 지금 물의 어떤 그 청결도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달걀의 상태가 프레시한가 프레시하지 않은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달걀이 위에 떠 그러면 뭐라고? 그러니까 신선도를 잃은 거죠. 그럼 뭐 해야겠어요? Throw it away. 버려야겠죠. 그래서 답을 우리는 2번으로 하셨어야 합니다. 선지의 구동사가 있죠. Throw away. 버리다. 자, 그 다음에 4번 끝났고요. 5번. 자, 5번도 보면은 다 저랑 했던 거예요. 자, I think I've come down with flu. 자, 저랑 했던 구동사죠. come down with가 이제 뭔가에 걸리다, 병에 걸리다였죠. 감기에 걸린 것 같다. I'm glad you recover. 네가 회복해서 기쁘다. 무슨 소리? 동문서답이네.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은 give me a hand 밑줄 그으시고 그게 도움을 주다죠. 이미 경체는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 좀 도와줄래? Why not? 물론이지. 왜 안 되겠어? What's your case? 무슨 일인데? 자,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2번 선지에서는 뭐 이런 걸 물은 거야. Give me a hand. 중요 표현이죠. 이런 게 다. Why not? 출제자가 묻고 자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How about going fishing this weekend? 출제자가 묻고 자는 건 이거죠. 이번 주에 낚시 가는 거 어때? Sorry, 나 약속 있어.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그 약속은 appoint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promise는 뭐 나 담배 끊을게. I promise not to smoke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다짐한다 할 때 쓰는 게 promise죠. 자, 어찌되었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로 할게요. 뭐 4번은 별거 없으니까요. 자, 6번. 자, 뭐 지금 6번에 뭐 B번 때문에 좀 많이 틀릴 것 같긴 한데, 자, 볼게요. 많은 연구가 보여줍니다. 운동 또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운동이 연결된 거지 연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태문제인데. 자, 이렇게 과거 분사의 형태, 즉 수동태를 만들면 뭐가 없어져요? 지금처럼 목적어가 없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A번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의 형태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 B번은 뭐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두 가지 이유를 댈게요. 얘가 되려면 최상급 앞에 뭐 붙어야 돼요? 더가 붙어야 돼. 어가 있죠? 안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가요? 더 단순하게 해볼까? 봐봐요. 전체 좀 거시적으로 좀 크게 볼게요. They have 첫 번째 동사,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네 번째 동사. 동사 4개 있나요 이거? 자, 보세요. 두 번째 동사 보면 비교급 보이죠? More gratitude. 그 다음 비교급 보이죠? More connected. 마지막 비교급 보이죠? Less likely. 여기 비교급 들어가야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병렬의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얘는 덜을 써야 돼요. 최상급은. 그 다음에 비교급 병렬로 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난이도는 일단 중상은 나와야 돼. 중상. 누가 중상이에요? 적중의 순간 안 들은 사람들. 적중의 순간 들은 사람들은 그냥 난이도가 하가 되죠. 왜? 마지막에 정리해준 단어잖아요. 짧게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제가 설명한 첫 단어가 뭐예요? 적중의 순간에서 첫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발생. 그죠? 발생, 발병. 그 다음에 좀 후반부로 가면은 적중의 순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 어휘 설명하면서 격리 설명하죠. 그게 이거였습니다. 됐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답은 2번. 푸는데 한 10초 이내가 됐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sinkhole 얘기 나옵니다. sinkhol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inkhole 바로 뒤로 보겠습니다. 자, it blank part of bus. 버스의 일부를 빈칸했다. 여러분, sinkhole 얘기예요. 그럼 sinkhole이 발생했을 때 버스의 일부가 1번 파괴되었다. 세모할게요. 2번 억제되었다. 포함했다. 2번은 지우셔야죠. 3번 swallow. 이게 제일 좋지. swallow가 집어 삼키다니까. sinkhole은 땅이 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를 집어 삼켰겠지. 그래서 3번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 4번 수리했다. 4번 노답이죠. 자, 2번 4번은 지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1번 3번 물론 3번이 어감이 훨씬 더 좋지만 뭐 1번까지 수용한다면
그래야 한번 B를 보겠습니다. 자, B번의 앞문장 보겠습니다. This makes the ground weak. 자, 이것은 땅을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갑자기 된다. 그러니까 싱크홀 과정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싱크홀은 땅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의 soar 이건 치솟다예요. 치솟다 위로 쭉 치솟다. 그러니까 안 되죠. 답은 3번의 collapse 붕괴였다.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읽어야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유형을 이게 어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읽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독해로 뺀 거예요. 됐습니까? 유형 분류할 때 뭐 그런 데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9번도 이제 그쵸. 이것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9번은 좀 어렵죠.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앞에서는 어려운 게 네. 앞에서도 그치. 그러니까 초반이 되게 어려워요. 1번, 2번, 6번 이거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쪽이 또 어렵죠.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nothing but 그 다음 뭐 anything but 이런 구분 조금 지엽적이죠. 자, 이런 것들 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문 강좌 때 nothing but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어떤 학생 제보에 따르면 블랙스완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구문 시간에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 B번 라인에는 much better하고 even worse가 있긴 한데 이거는 better 플러스 방향과 worse의 마이너스 방향이 아주 첨예하게 딱 갈리기 때문에 이건 방향만 잡으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문제는 A번이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봐봐요. anything but은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안 내도 충분히 우리 변별력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런 걸 내는가 모르겠어요. 자, 원래 but이라는 게 뭐뭇을 제외한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제외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only예요. only라는 의미예요. only. 그 다음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것이나 다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얘는 무슨 말이냐면 never. never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This car is anything but cheap. 이 차는 값이 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든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싸다 빼고는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적절한 뭐 중간 가격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싼 가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anything but이라는 건 그냥 덩어리로 딱 정리해서 절대 싸지 않다. 됐어요? 비싼 가격이거나 그 다음에 뭐 중간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싸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절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첫 줄. Fire can cause a lot of damage. 자, 그 화재라는 것은 많은 데미지를 야기할 수 있어요. It can reduce. 그러니까 reduce가 크기를 줄이는 거고 화재 나왔을 때 reduce는 그냥 전소시키다라고 해서 그냥 burn down 있죠. burn down. 완전 무너뜨려 버리는 거지. 크기를 완전 reduce 해버리는 거니까 집이 완전 허물어지는 모습이에요. 거의 collapse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 화재라는 것은 집을 완전 전소시킬 수 있어요. 뭘로? ashes로 그러니까 잿더미. 그러니까 잿더미에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only의 느낌으로 가져야지. 그래서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이런 ash만으로 ash 정도의 수준으로 전소시켜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2번과 4번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B번 앞문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거기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But 하지만 화재는 causes more than just damage. 야기시키는데 그 사물들의 데미지 이상을 야기시킨다. 쉽게 말해서 피해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내용이죠. 마이너스의 내용. 그 다음에 fire can kill people. 그리고 화재는 사람도 죽인다. 역시 마이너스죠. 근데 앞에도 마이너스 어떤 뭐 물건들의 피해를 준다고 했는데 B번 뒤에서는 사람까지 죽인다는 거야. 그러면 더 악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better 쪽을 하는 게 아니라 worse 쪽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에 있는 4번에는 much better잖아요. 4번은. 2번은 even worse니까. 그렇죠? 설상가상이란 말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B번 라인은 그냥 better하고 worse, better하고 worse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해석해보면 대략 잡혀요. 근데 A번에 anything but nothing but 이런 것이 이제 어려웠겠죠.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구문독해에서 하긴 했지만 여러분 뭐 이거 복습 안 했으면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이건 엄청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틀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나오면은 변별력이 사라지고 너무 쉽게 나와도 변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같이 이런 건 맞춰야죠. 이런 거는 이제 변별력이 충분히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A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문법 강좌를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맞출 수 있는 왜? 코드 영법에서 다 다뤘으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드 영법도 나오긴 하지만 적중의 순간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문법 대비했으면 맞출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다이어시 어떤 식단이 helps 도움을 준다. knee 자 무릎이 뭐 하는 걸 도움을 줘요? 무릎이 repair 수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자 이게 목적어 목적 보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릎이 이 행위를 한다는 거죠. repair라는 걸 한다는 거죠. 목적 보호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이 동작을 하는 것도 knee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네모 박스 해볼까요?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it과 itself를 고를 때는 이 동사의 행위자를 찾아야 돼요. 이 동사의 행위자는 누구예요 지금? 얘가 아니란 말이야. 얘예요 지금. 목적 보호잖아. 그럼 목적어와 관계를 따져야죠. 그럼 정리하면 식단은 도움을 준다. 무릎이 고치도록. 뭐를? 무릎이 고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주어라고 치면 이게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제가 어퍼스페 해놓은 이유는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인 거야. 오케이? 요놈의 행위자 니와 그 다음에 니의 대상이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itself를 고르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의 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여기에서 꽤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 taking lots of vitamins. 자, 이게 맨날 말하는 메리스키 쿠파가 얘잖아. 메리스키 쿠파. 자,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는 뭐 고른다? 형용사 고른다 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번은 분명히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순탄한 길을 가겠습니다. 11번부터 쭉쭉쭉 갈게요. 그러니까 경치 학생들은 진짜 초반에 멘탈 안 털리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 볼게요. 11번. First aid 응급처치는 도움입니다. That is rendered to an injured or ill person. 부상당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도움입니다. render 하면 제공하다예요. 자, by a bystander. 행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도움입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이거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겠어요?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제공될 때까지. 그러면 제공된다는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 4번밖에 없죠.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자 1번에 있는 disappear는 사라지다. 2번의 hinder는 방해하다. 방해. 4번은 terminate 없애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11번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구문 독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문장 해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치 학생들은 특히나 그 학생들끼리의 그 말 있잖아요. 단어만 외우면 경치가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단어는 그냥 항상 말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석까지 갖추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11번 쉬웠습니다. 자, 해석이 되는 학생들은. 그 다음 12번 reception desk. 자, reception desk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스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ello, would you send a hair dryer? Hair dryer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제 방으로? Well, madam, there should be one in your room.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방에. Have you had a look in? 혹시 보였습니까? bathroom 보였어요? By the basin. basin이 세면대인데 세면대 옆에 혹시 보셨어요? Yes, 봤어요. 근데 해요. 자, I'm sorry about that. 자, I'm sorry about that 힌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없다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B라는 사람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 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없다에 해당되는 거 2번. I can't find one anywhere.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다겠죠. 자, 패스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13번. 이게 수거 문제인데요. 분명히 여러분 시험 보는 거의 모든 학생은 뭐 99.9%예요. 이걸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풀 수 있어요. 왜? 이걸 몰라도 흐름 보시면 돼.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게 감이 와요. 뭘지. 그리고 그 감대로 선지를 고르면 정답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만약 이것만 주었다면 정말 쓰레기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틀리니까. 근데 흐름이 있으니까 변별력이 어떤 뭐 갖춰지는 그런 문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갖춰지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A doctor, I need a doctor. 좀 의사 불러달라는 거죠. Give me some details. Something is wrong with my wife. 그러니까 wife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She's lying on the floor. 바닥에 지금 누워 있다는 것이고요. Sir, if you don't calm down, 지금 침착하지 않으면 you might have a stroke yourself. 그러니까 스트로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calm down 하라는 거죠. You're right. I'm beside myself with worry. 자, 원래 beside myself는 이성을 일타예요. 근데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지. 근데 방금 위에서 말했잖아요. calm down 안 하면 스트로크 올 수 있어요.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 스트로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alm down 할게요.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죠. I'm out of my mind. out of my mind가 뭐야? 정신이 나간이에요. 나 지금 걱정돼서 정신이 나가 있다. 내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뭐 I don't have to. 2번. 나는 그녀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 뭐 아무런 연관성 없고. 그럼 3번. stand by가 옆에 서 있다예요. 나는 그녀 옆에 서 있다. 뭔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I sit on the floor. 난 바닥에 앉아 있다. 그녀 옆에. 그러니까 뭐 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역시 쉬운 문제입니다. 자,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구가 다쳤어요.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질문 나오죠? 답변이 뭐예요? 밑줄 그으세요. Yes, she was hit by a car. 차에 치였다. 그럼 뭘 물어봤기에 차에 치였다는 답변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다쳤어요? 그런 어떤 사연, 상황을 물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질문을 찾아오면 1번 What do you like most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게 뭐야?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뭐야? 뭔 소리예요? 그 다음 Why don't you take her out for a walk? 자,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는 게 어떠냐? 너나 하세요. 3번 Can you explain?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발생했는지. 그렇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Yes, 설명할 수 있습니다. She was hit by a car. 차에 치였어요. 이런 말이지.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밑에 나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 15번 거미에 관한 글이고요. 이 또한 뭐 어렵지는 않았고요. 선지에 단 조심할 건 선지의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트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덫에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 나옵니다. Spiders are useful household guests. 거기다 비추고 있어요. 끝난 거예요, 사실. 위에 해석 안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거미는 정말 유용한 그런 집에서 사는 게스트, 손님이다. 이런 말이죠. 자, 1번 조심하셨어야 돼요. 거미는 사람들을 도끼를 좋아한다. 그런 어떤 거미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거미는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는 대다수의 거미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쉽게 말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1번에 그 선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지금 뭐 11번부터인가요? 11번부터는 지금 변별력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쉽습니다. 자, 16번. 빈칸의 밑에 줄을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다 그냥 화재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이런 질문 던지니까 답변 보세요. B번. Some campers, 어떤 그 캠프하는 사람들이 left a campfire를 내버려뒀대요.
뭐 하도록? burning. 타도록. 그러니까 원래 끄고 가야잖아. 그냥 burning. 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겠어요? 어쩌다가 화재가 났느냐. 그러니까 어떤 캠퍼들이 그냥 불도 안 끄고 그냥 갔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빈칸 뒤에 있는 이 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1번. 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까? 무엇이 화재를 야기시켰습니까? 하나의 또 이제 그 트릭이 하나 있는데 2번입니다. 뭐가 주된 이유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고요. 이 화재 이유가 뭐예요? 근데 뒤에 웬 이거 deforestation. 이거는 산림 파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있기 때문에 2번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17번. 자,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쭉 훑어볼게요. Could you take a look at my legs? 다리 좀 봐주시겠어요? They hurt so much. 다리가 너무 아파요. Oh my. 다리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They are really red. 다리가 빨갛고 지금 부풀어 올랐다. 그러니까 부었다는 거죠. I don't know. 모르겠어요. I just slept. 나 그냥 잤는데 전기 담요 켜놓고 힙팩이랑 딱 놓고 잤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An elastic blanket and hip pack. 이 두 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I think you got burned.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burned 된 것 같다. 화상 입은 것 같다. It can't be. 그럴 리가 없는데. I kept the blanket temperature.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저는요 담요 온도를 낮춰놨었어요. 30도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부상당한 환자는 나름 온도를 낮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B가 이런 말을 하고요. A가 왜요? 라고 해요. 그 다음 B가 이런 말 하죠. 자, 이게 이제 이 문제 풀이의 근거입니다. 자, 이 말이요. 이 사람의 말이요. That's because.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our skin, 우리의 피부는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exposed, 노출된다면. 자, 뭐에 노출돼요? 어떤 열에 오랫동안 for a long while이 오랫동안이거든. 오랫동안 열에 노출이 된다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도로 낮춰놨다고 해서 우리의 피부가 번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데미지를 입는다. 그런 내용인 거죠. 따라서 B에 들어가는 것은 자 1번 너무 낮추면 당신의 신체를 따스하게 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중요하다. 뭐가? 그 템퍼처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거 높게 안 했다니까? 아까 낮춰놨다며. 그러니까 too high라는 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과. 그 다음 3번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구문 시간에 했죠? matter는 중요하다예요. 당신이 그 온도를 low로 낮추든 high로 낮추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A가 왜요? 그러니까 B가 그 이유는 우리의 피부는 오랫동안 노출되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 흐름이 깔끔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게 결국엔 뭐 생활 영어 문제긴 하지만 결국은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18번부터 독해 문제. 앞에서 나왔던 뭐 독해 문제들은 이제 뭐 짤막짤막하게 어휘 문제, 짤막짤막하게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어휘 문제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독해 문제죠. 그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봅시다. 왜냐하면 봐봐요. When you call 119, 당신이 119에 전화할 때 the best and fattest way, 제가 기본 이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최상급이 나오면 주제문입니다. 그죠? 자, 119에 전화를 걸 때 최고의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 To get a response to your emergency. 당신의 응급 상황에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이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래요. 인내심 있게 답변하는 것이다. 모든 질문에. 됐죠? 그 다음 수식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게 상담원이란 말이야. 상담원이 묻는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라며 베스트라며.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거지. 여러분이 어떤 그 응답을 빨랑 받으려면은 적절한 대응이 되려면 침착하게 우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몇 개만 확인할게요. We understand that. 우리도 이해한다. It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다. To be patient. 좀 이렇게 인내심 갖는 거 어려울 수 있죠. When you are terrified. 완전 공포에 떨 때
침착한 거 굉장히 힘든 거 안다. 하지만 but if you remain as calm as possible, 여러분이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answer questions clearly, 명료하게 답변한다면 things will go much faster. 상황이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라고, 답변 똑바로 하라고, 침착하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자, 1번. 119에 전화할 때는 침착하게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지금 이거 역시 기본 이론 때 제가 설명드렸던 주제문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문장 그리고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Every danger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basic types. 자, 모든 위험은요. 자, 이거는 좀 칠판을 이용할게요. 자, 모든 위험은 분류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라는 유형, 질병, 지금 현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다음 실수의 어떤 그 danger, 실수로 인한 위험,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장비,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이러한 그 위험들은 everywhere, 사방간데 있긴 하지만은 피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한다면, 따른다면, 그렇지, 몇 가지의 간단한 팁만 따르면, 여기 보면 팁 나오잖아. 자, 몇 가지의 간단한 팁만 따르면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은 다 피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부터 뭐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팁 알려줄게 하면서 팁을 말하는 거지. 100% 이게 주제문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형광펜 딱 그어놓으시고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됐습니까? 선지 한번 볼까요? 1번. 여기 3에 낚이시면 안 되게 선지의 변별력을 조금 높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3 efforts, 세 개의 시도. 뭐 하기 위한 시도예요? 신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도. 클린 지우셔야죠. Keep your body clean. 이걸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The importance of being considerate. considerate는 남들을 배려하는 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 그냥 이게 멍멍이 소리예요. 2번은.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1번 좀 조심했어야 돼요. 3 efforts 이거. 그 다음 3번 safety guidelines. 그러니까 안전 지침. 그 다음 for the risks of daily life. 이 리스크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한 danger, 위험. 됐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위험을 위한 안전 지침.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4번 볼게요. rules, 규칙인데 뭘 위한 규칙이에요? 끝에 있는 chronic disease 지우세요. 경채학생이라면 그리고 김소영에 있는 chronic disease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chronic disease가 뭡니까? 만성질환. 아니 이거는 만성질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아까 위험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세 가지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답을 그 방법을 제시하는 안전 지침이라고 보셔야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몇 개 그 흐름은 잡아 드릴게요. 크게. 자, 보세요. 아픈 걸 피하기 위해서는 내 최고의 조언은 뭐냐면 손 씻는 거다. 자, 여기다 밑줄. 자, 보세요. 이 팁을 주고 있잖아, 지금. 됐죠? 아픈 걸 피하기 위해서. 아프다는 건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A, B, C. 그렇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손 씻는 얘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 to avoid dangers,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 resulting from mistakes. 자, 당신의 실수에서 온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you don't have to give up activities.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such as, 예를 들어서 뭐 cycling, cooking 이런 걸 뭐 이제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But you have to be careful. 자, careful의 밑줄. 조심하라는 거지. 조심하라. 요리할 때 막 이제 칼질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한 거는 실수에 의한 그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 좀 신중해라. 그럼 뭐 나왔어? 이거 나왔겠지. 됐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데 읽어야 하나? Avoid using unsafe equipment. 방법이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안전하지 않은 그런 장비는 사용하지 마라. 됐습니까? 끝! 답은 그래서 확실히 3번. 안전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일상생활의 위험을 위한 지침. 자, 그 다음에 20번.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조금 깊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답이
답이 초반에 나온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서 4번조차도 읽지 않고 푸신 분들은 2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4번까지 읽었으면 확실히 나왔을 텐데 성격 급해가지고 2번에서 확 답을 고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봐봐요. 그 2번 어디 있지? 밑에 있나요? 여기 있죠? 자, 호스트라는 단어 좀 설명드릴게요. 자, 호스트라는 것은 명사로 원래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그리고 의미가 확장하면 뭐 제가 그 스타트업 강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휘는 다 의미가 확장합니다. 의미가 확장하면은 주체 측, 주체국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사로 가면은 뭔가를 주체하다. 그래서 뭔가 주인이 되어서 책임감을 갖고 뭔가 주체한다는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일로 올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문 대통령은 hopes to host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문 대통령은 주최하기를 원한다. 올림픽 게임을. 자,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은 없죠. 근데 한국이겠지. 왜? 정황상 알 수 있잖아요.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호스트라는 게 뭐예요? 원래 뜻이 집주인이라니까? 주최국을 의미하고. 그래서 뭐 파티 같은 걸 열어서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의미로서 이제 쓰일 수도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스트라는 것의 경우에는 이 집주인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올림픽 게임을 호스트한다는 것은 자기 국가에서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란 말이 없어도 한국에서 주최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것 때문에 조금 틀렸을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우선 첫 문장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B라는 사람이 소방관인지는 알 건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문맥으로 알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문 대통령이 한국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한국에서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B라는 소방관도 한국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느냐? 사방관대 나오죠. 한국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What is the hardest thing about working as a firefighter in Korea? 가장 힘든 점이 뭐냐? 한국에서 소방관으로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 한국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죠? 선생님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기신다면 더 있습니다. 근거는. 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if a firefighter, 만약에 그 소방관이 유사한 연령대의 아이가 있다면 그 화재 현장에서의 희생자와 유사한 연령대의 아이가 있다면 심리상담사가 바로 이제 상담을 실시한다. after, 뭐한 이후에 소방관이 구조를 행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심리상담이 붙는다는 거죠. I think we should start this kind of system. 이게 이제 1번이죠. 내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러한 그 심리상담 시스템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선지 1번의 내용은 지금 제가 읽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A의 질문. I see. By the way. 근데 있잖아요. What is your goal? 목표가 뭐예요? 소방관으로서의 목표가 뭐예요? 자, 제 목표 중에 하나는 호스트하는 겁니다. 이 B라는 사람은 국적이 뭐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직도 안 믿겨요? 그럼 여기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짤 없지 이제는. As a Korean representative. 어디 갔어요? 다음 거. 이제 됐죠? 한국 대표로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이 내 목표 중에 하나는 호스트하는 것이다. 주최하는 것이다. 2025년도에 International Fire Instructor Workshop을 주최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한국에서 주최한다는 걸 우리가 암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던 거 이건 2번 선지의 내용. 그 다음 3번 선지 내용은 여기 있죠.
선지에 숫자가 있으니까 금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 갔어? 여기. 그죠? 자, 2015년도부터 I have been participating in 참여해왔다. 이 워크숍에 한국 대표로서라고 나와 있죠? 한국 사람 맞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아마 지금 2번 하신 분들은 4번 안 읽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I apply for a program. 나는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어떤 프로그램? That will 미래입니다. That will send me. 날 보내줄. 어디에? 오스트레일리아로 1년간 보내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됐습니까? 자,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일이기 때문에 뭐 경험이 있다. 4번에는 뭐 경험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이상으로 해서 경체 해설은 여기까지 다 끝냈는데요. 아직 뭐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봤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못 봤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특히나 못 본 학생들은 어떤 그 낙담한 그 상황이 굉장히 클 텐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어려우면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상황 지켜보신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 카페라든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절대 다시는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